경찰이 지난해부터 민간 특례로 추진해온 의정부 신곡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식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1일 예정돼 있던 경기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추령안 처리는 또 불발됐습니다.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의정부 고등학교를 고산동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단체장과 의원들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굵직한 지역 사안부터 민생 현장 챙기기까지 뜨거웠던 여름을 지낸 배경현 포천시장의 100일 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민간 특례로 추진해온 의정부 신곡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식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대신 공원을 조성해 의정부시에 기부하는 방식인데요. 경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도 지난 3월부터 진행하던 타당성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는 의정부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내사를 벌여오다 최근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수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 녹양동에 위치한 의정부 고등학교를 고산동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협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정부 고등학교를 고산동으로 이전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먼저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우선 의정부 동부 지역, 특히 앞으로 인구나 가구 수 유입이 많이 예측되는 의정부 고산동 일대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현실적 고려가 컸습니다. 의정부는 단일 학군제이고 앞으로 급격한 학생 수나 인구 수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정부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일정 기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 서부 지역에 있는 기존의 고등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차선책 아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의정부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시절 한수 이북의 명문고였는데 그 이전을 통해 다시 그 지위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학교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일부 학부모님과 동문, 또 학교가 이전하면 그 대체 시설이 안 들어오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주위의 일부 주민분들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학교 이전에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학교 이전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의정부 교육지원청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이전 문제가 논의가 됐나요? 이 자리에서 의정부 고등학교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만 논의된 건 아니고 학교 이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요건과 절차, 이와 관련된 의정부 및 고산동 주변 지역의 고등학교 현황이 논의됐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정부 교육청, 지원청의 업무고 고등학교부터는 도교육청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이번 만남이나 면담을 계기로 의정부 교육지원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줄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역의 여론이 중요할 듯합니다. 앞으로 논의는 어떻게 나갈 계획이십니까? 일단 이번 교육청 면담 건은 말씀하신 의정부 고등학교 이전권을 확정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학교 이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한 것이었습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님도 고등학교 이전이나 설립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의정부시, 의정부 교육지원청과 협조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정부시의 이형섭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추경안 처리가 또 불발됐습니다. 지난 21일 예정돼 있던 원포인트 임시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취소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14명씩 배정된 예결위에서 비회기 기간에 회의를 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 의결해 지난 21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당은 개수 조정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버스 유류비 지원 등 쪽지 예산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사업 예산이 검증 없이 편성됐다고 맞불을 놓으며 파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156석을 양당이 78석씩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혹은 민주당에서 본회의를 보이콧하면 안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경기도는 21일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미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민생사업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추경안 심의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단체장 또 의원들의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무더웠던 여름, 그야말로 선거 열기로 가득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찬바람 불고 또 두꺼운 겨울옷을 꺼내 입는 계절이 됐습니다. 네,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벌써 100일이 손살같이 지나가는데요. 이들의 100일은 어땠을까요? 폭우로 취임을 맞았던 백영현 포천시장의 100일,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포천시가 날로 발전하는 그 계기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들은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10대 시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과제를 선정을 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난 100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남은 임기 오롯이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농심, 그런 부분을 좌우명으로 삼아서 정말 시민들 속에 포천이 대풍이 드는 그런 것을 고대하면서,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오롯이 포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정체된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아직 증가세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7차 재유행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겨울 재유행의 경우 정점에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8만 명대 밑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재유행과 비교해 수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하는 이른바 2가 백신 접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전체 인구 중 확진 이력자가 늘어나면서 앞선 유행 때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다소 희망적인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과 실내 마스크 쓰기 같은 방역 수칙 잊지 마시고 백신 접종도 빼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청년 복지 포인트 3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근무하는 재직자로 월 급여는 29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자동차에 대한 전자공매를 실시합니다. 이번 전자공매는 지난 13일 명품 가방 등 1000여 점에 이은 추가 공매로 160대의 자동차가 추가됐는데요. 추가된 자동차 물품은 감정가 4천만 원의 레인지로버와 2,800만 원의 마세라티, 1,500만 원의 벤츠 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